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힌트, 중동의 어느 도시입니다. 두 번째 힌트 드릴까요? 이 형님이 사는 도시입니다. 누구죠? 모하마드 빈 살만이죠. 예, 바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입니다. 우리는 뭐 두바이 뭐 이런 도시들은 익히 좀 들어보고 영상이나 사진으로도 좀 본 적이 있어서 조금 두바이는 익숙한데, 사우디의 리야드 이러면 거의 사진으로도 본 적도 잘 없고 영상으로 본 적도 잘 기억이 없죠. 저도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도 리야드가, 사우디의 리야드가 생각보다 제법 화려하고 고층 빌딩들도 많이 들어선 것 같다, 그죠? 물론 사우디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부국입니다. 뭐 세계 제1의 석유 생산 국가이니만큼 돈이 넘쳐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하마드 빈 살만은 네옴시티라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죠. 하지만 수도 리야드는 또 사우디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수도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 키워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리야드는 사우디 전체 국토에서 이 동부 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 이 걸프만 쪽에, 페르시아만 쪽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죠. 그래서 두바이랑 그렇게 많이 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빈 살만이 계획하고 있는 네옴시티라는 이 신도시는 홍해 쪽, 사우디 입장에서는 서쪽에 이 도시가 건설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동서간의 이 국토 균형 개발, 발전, 뭐 그것도 나름 염두에 둔 그런 계획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근데 이 사우디가 중국과 최근에 더욱더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결정이 났죠. 사우디가 브릭스에 합류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더더욱더 브릭스의 주도국가인 중국과 이 사우디가 더 긴밀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 몇 가지를 드리고 중국에 관한 단신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수도 리야드의 중국은행이 지사를 세운다고 합니다. 이미 리야드에는요, 중국의 제1상업은행인 공상은행이 이미 지점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은행도 중국의 상업은행으로서는 두 번째로 수도 리야드에 진출을 한다고 하네요. 이 중국은행은요, 이름이 뱅크 오브 차이나죠. 이름만 딱 봐서는 마치 중국의 이 중앙은행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중국은행은 청나라 말기 때 만들어진 은행이고요. 그래서 역사가 100년이 넘는 은행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민국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뱅크 오브 차이나가 중앙은행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중국이 들어서는 1949년 이후로는요, 일반 상업은행 역할로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중국의 중앙은행은 인민은행이죠. 반면에 이제 중국은행은 중국의 상업은행으로서 3대 은행입니다. 뭐 공상은행, 그리고 또 교통은행, 중국은행, 이 빅3는 전부 다 국유은행들입니다. 근데 이름을 딱 봐서는 굉장히 중국을 대표하는 듯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해외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은행이 바로 이 뱅크 오브 차이나입니다. 특히나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또 최근에 브릭스 은행과 관련된, 그리고 브릭스의 주요 국가들과의 위안화 결제에 있어서 그 위안화 결제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이 바로 이 뱅크 오브 차이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사우디가 중국
중국과의 위안화 결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리야드에 중국은행이 지점을 개설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하게 지점 개설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아예 아주 멋진 빌딩을 세워서 아예 리야드 지사, 중동의 거점으로 삼을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홍콩에 있는 중국은행 본사 건물입니다. 베이징에도 물론 중국은행 본사 건물이 있는데 그 빌딩보다는 이 홍콩에 있는 중국은행 본사 빌딩이 훨씬 멋집니다. 홍콩을 대표하는 그런 건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사우디와 중국이 서로 이 증시를요, 교차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MOU를 체결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심천 증권거래소입니다. 심천은 요즘 이제 중국말로는 션전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이제 심천이라는 도시명으로 익숙한데요. 이 광동성에 있는 도시입니다. 광주는 인구 2천만이 넘는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요. 바로 이 심천은 이 덩소평이 개혁개방의 상징적인 도시로 만든 계획도시가 바로 이 선전입니다. 이 심천에 중국의 주요한 이 스타트업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 선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화웨이의 본사도 이 심천에 있고요. 그리고 또 DJI의 본사도 바로 이 심천에 있습니다. 이 심천거래소, 그리고 또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이 중국 증시가 사우디 증시와 서로 이렇게 교차 상장할 수 있는, 또 교차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는요, 미국 증시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증시입니다. 미국은 24조 달러 규모의 명실공히 여전히 세계 1위 증시입니다. 그만큼 미국 증시에는 전 세계의 돈이 몰려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금융 중심지로서 이 뉴욕의 위상은 대단하죠. 반면에 중국 증시의 규모는요, 아직까지는 9조 달러 정도 규모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증시 순위로 봐서는 2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 증시 규모는요, 지금 올해 순위가 좀 밀렸는데요. 16위로 증시 규모가 좀 쪼그라들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3위였는데 16위로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국 증시의 이 거래 규모가 아무래도 좀 사이즈 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 사우디는요, 생각보다 이 사우디 증시의 규모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가 뭐 석유 생산국으로서 중동을 대표하는 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증시의 규모, 여러분 세계 증시 규모 순위에서 몇 위나 할 것 같습니까? 두 번째 퀴즈입니다. 몇 위 할까요? 7위나 된다고 합니다. 이 규모가 생각보다 크죠. 바로 세계 7위의 증시 규모를 자랑하는 리야드 증시와 그리고 세계 2위의 증시 규모를 자랑하는 중국 증시가 서로 조인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중국과 사우디가 밀착을 하는 그 대표적인 또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원전인데요. 사우디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디자인하고 한국이 건설하는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급선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원전을 들이기로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원전 개발과 관련된,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지금 사우디는 계속해서 신에너지 개발에 엄청난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 석유 의존도가 워낙 큰 나라였기 때문에 석유 생산도 세계 제1, 2였지만 석유 소비도 역시 많이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의 의존도를 석유 의존도에서 다른 태양광이나 또 원자력 같은 이런 대체 에너지들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에너지 사용 면에 있어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해나가려는 계획을 사우디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걸 중국과 손잡고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거. 이런 면들이 지금 상당히 중국과 사우디의 밀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위안화 결제와 관련해서 사우디가 지금 원유 수출 면에 있어서 그죠? 위안화 결제를 하고 또 중국으로부터는 중국의 무기를 사들이면서 위안화 결제를 하는. 그래서 그렇잖아요. 석유를 중국에 팔고 위안화를 벌어들였으면 사우디가 쌓아놓은 그 위안화로 중국에 또 이제 무기를 사가지고 오는 이제 이런 형식의 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쪽에만 자꾸 돈이 쌓여가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거니 받거니 이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국과 관련된 한 세 가지 정도 관련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화웨이가 새 폰을 발표를 해서 중국이 난리가 났다는 뉴스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화웨이가 이 메이트 60 프로라는 그런 새 폰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폰은 이렇게 위성 통화가 가능한 5G 폰입니다. 화웨이가 처음으로 만든 이 5G 폰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 때문에 화웨이가 5G 폰을 그동안 몇 년 동안 못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최초로 5G 폰을 만들어내면서 위성 통화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이거 탐나는 그런 폰이죠. 근데 이번에 소량으로밖에 1차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빛의 속도로 완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이제 차후에 좀 더 많은 물량을 생산을 해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에는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만든 칩셋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반도체를 만든 회사는 구어미, 중국 이 중심구어미라는 그런 중심구어지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중국의 반도체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영어 명칭으로는 SMIC라고 이렇게, 아무래도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SMIC라는 그런 명칭이 좀 더 익숙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7나노급 이 칩셋이 이번에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제재망을 뚫고 이 화웨이가 5G 폰을 출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이 전문가들의 이 평가가 나쁘지 않다. 속도가 뭐 아이폰 14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나온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이제 드디어 뭔가 성과를 내고 있는 걸까요? 그동안에는
중국 반도체는 아직 멀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도 아직 맹탕이다. 이제 이런 조롱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번에 이 화웨이 폰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뭔가 새로운 어떤 체면을 좀 세우면서 새로운 그런 도전에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화웨이든 그리고 또 중국의 반도체 기업이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죠. 화웨이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위성통화 관련 기술을 탑재한 이 화웨이 자회사죠. 예, 그 회사 주가는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최근에 중국 증시에 돈이 기술주로 엄청나게 많이 쏠려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 정부는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 부동산에 돈이 많이 쏠려 있던 그 자금들을 최대한 이 금융시장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아주 새로운 소식인데요. 요거는 최근에 중국 인민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 암호화폐 이 소유권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함부로 이렇게 압류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인민법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중국 정부가 지난번 이제 2016년, 2017년 이 암호화폐 관련된 이 코인 시장의 과열, 그리고 또 코인 관련된 수많은 사기 사건들, 이 다단계로 얽혀가지고 이 코인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이 글로벌 전 세계를 휩쓸었었거든요. 그때 뭐 미국 그리고 유럽 뭐 또 동남아 중국 할 것 없이 이 코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때 중국이 이 코인 관련된 거래 또 상장 거래소 전부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의 이 조치가 아주 강력했는데 최근에 이번에 인민은행의 이번 이 조치는 뭔가 새롭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그리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뭔가 새로운 개방을 의미하는 뭐 새로운 개방을 준비하는 그런 걸로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6월부터 홍콩에서는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홍콩을 먼저 시범지구로 오픈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본토에도 어쩌면 이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게 하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국의 최근에 뭐 아무래도 가장 큰 그 빅뉴스는 이 중국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뉴스였겠죠. 뭐 정말 최악이라고 할 만큼의 엄청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었죠. 그에 비해서 중국 현지의 부동산 시장 또는 중국인들의 부동산에 관한 뭐 모습들은요, 정말 아무 일 없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몇몇 뭐 한국의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뭐 중국의 몇몇 도시들에서 시위하는 모습이나 뭐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건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이 돈이 안 되는 데는 사람들이 별로 흥분을 안 하고요. 관심 자체를 별로 안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부동산은 이미 2017년부터 꺾여가지고
시장 자체가 완전 그냥 잠잠했었습니다. 이렇게 벌써 한 6, 7년 정도 시간이 지나버린 상태에서 지금 중국 당국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뭐 쓸데없이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제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비기위원이나 그다음에 또 헝다와 같은 이 중국을 대표하는 부동산 개발상들이 너무 이렇게 충격적으로 무너지는 것 자체를 막는 정도 수준으로 그래 천천히 뭐 쓰러져야 할, 파산시켜야 할, 대주주를 교체해야 할 그런 기업들은 천천히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비기위원이 파산은 막았죠. 그리고 헝다도 그것 때문에 어제 주가가 무려 82%나 헝다는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기위원도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뭐 한 일주일 동안, 최근 일주일 동안 중국 부동산 관련 주식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지난 열흘 전쯤이 부동산 종목들로 봐서는 완전 최저점이었죠. 그래서 뭐 최악의 뉴스가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 최악의 뉴스들이 완전 쏟아져 나왔었습니까? 그죠? 그때 들어갔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솔솔찮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이게 증시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왜 이렇게 갑자기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때리나. 그렇게 언론을 동원해서 막 유튜브를 동원해서 중국 부동산 망한다. 막 그렇게 때리면서 주가를 바짝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누군가는 그 종목들을 줍줍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는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증시는, 주식시장은 아주 그런 식으로 흥미롭게 돌아가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우디와 중국의 밀착 관계, 그리고 또 중국과 관련된 몇 가지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